2025년 대미 말 관련 상세 및 복귀 6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마 관련법 중에 경마 배팅하는 방법이죠. 복승식 1, 2착을 순서에 관계없이 적중. 쌍승식 1, 2착을 순서대로 적중. 복연승식 1, 2착 중 2두를 1, 2, 3등 중 2마리를 순서에 관계없이 적중. 3복승식 1, 2, 3착을 순서대로 적중. 어쨌든 요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마사의 법령에 따른 경마장 설치 요건,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설치한 길이 1000m 이상, 폭 16m 이상의 경주로, 심판소, 검량소, 장안소, 예시장, 막권발매소, 환급금 지급소, 관람시설 및 방송설비. 요거 마사회, 그러니까 말 관련 기타 법령에서 마사회 관련 법령에서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어쨌든 올해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문제 있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권의 구매 제한,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하는 자, 경매 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마 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죠. 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 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마사회 임직원, 조교수, 기수 말관리사,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은 막권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 승부 조작에 관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성년자 이런 사람은 막권을 할 수 없고요. 항상 객관식에 나오는 사람이 마주입니다. 마주는 그 말 주인인 거잖아요. 막권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말 1등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마주는 막권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국 마사회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 한국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막권을 발매하는 행위,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의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막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막권을 양도하는 행위. 그 외국 경주를 우리나라에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경주는 외국 경주 해도 되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외국의 승마 경주가 더 재밌으니까 그걸 또 보겠죠. 우리나라 거 굳이 이렇게 볼까요? 생각을 하게 되면 어쨌든 외국 경주를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그 경마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막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 방식입니다. 페리뮤추얼 시스템하고 북메이커 시스템이 있는데요. 페리뮤추얼은 막권 발매자는 수수료만 먹고요. 내기는 그 고객 상호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베팅된 금액 내에서 그 막권 발매자의 수수료 공유하고 그 잔액을 적중자에게 베팅 금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하고요. 우리나라 경마가 페리뮤추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페리뮤추얼에서 용어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방식이 이해 안 가시면 로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또도 다 사람들이 번호 찍고 사면은 그 중에 일정 금액 국가가 가져가서 좋은데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번호 6개 맞춘 사람 1등 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뭐 이런 거 배당에 안불하는 거 그게 페리뮤추얼이고요. 북메이커 시스템은 막권 발매자를 상대로 여러 고객이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비적중자의 베팅 금액은 막권 발매자가 갖고 적중자에게는 사전에 약속한 정률의 배당금을 막권 발매자가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권 발매자가 수익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막권 발매자가 파산할 수도 있겠죠. 초창기에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계산하기가 어려웠으니까 몇 수십 명이 막 한 번에 베팅을 했는데 그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메이커 시스템은 옛날에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어느 정도 계산도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 페리뮤추얼 방식이 도입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페리뮤추얼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천형 승마시설 운영자의 안전요원 배치 기술, 배치할 수 있는 안전요원, 일말 조련사 또는 재활 승마 지도사.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체육지도사, 승마만 해당이 되고요. 이 밖에 이 법 규칙 제3조 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그래서 10마리 이상 하려면은
1번하고 2번에 안전요원 중 1명 이상이 해야 되고요. 10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하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법 생기기 전부터 승마장을 하셨던 시골 승마장이나 영세한 승마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을 하면서 최대한 양성화도 시켜주고 제도에 맞게 끌어오는데 뭐 시설 기준이야 어쨌든 돈 문제니까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안전요원 기준은 이제 자격을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격을 좀 연세 있으시고 그런 분들 자격 따기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 교육시켜서 이렇게 농어촌 손맛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해준 좀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고 제가 3번 같은 경우에 생각이 돼요. 네, 하지만 그게 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0마리 미만이다. 그래서 10마리로 1번과 2번이 나눠진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게 복잡하게 문제를 섞어서 막 내요.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요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된다. 기타 경마 관련 용어인데요. 브리저 영국 2세 조교 완료마의 경주 능력을 선보이는 경매 방식입니다. 이 200m를 질주하는 거고요. 1펄렁이 그래서 200m를 기준으로 하죠. 사이멀 캐스팅 경마장과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막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경주 실황을 중계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자국 내 사이멀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는 장애발매서 제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대전에도 장애발매서 하나 있죠. 국가 간 사이멀 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는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의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를 외국에 한다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말 관련 축제 매직 밀리언스 카니발 호주고요. 호주의 골드코스트에서 매년 1월 열리고 경주와 경매장이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이어링 셀이라고 해서 1세마들의 경매에서는 어쨌든 들뜬 관중과 여기저기 입찰가 알리는 경매들을 볼 수 있다. 어쨌든 어린 망아지를 가지고 경매를 아주 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호주가 진짜 말 산업에 관해서 되게 뛰어난 나라가 아닌가. 나담이라는 거 나오면 몽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엘버타 캘커리 스탬피드라는 게 나오면 캐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켈자가 나오니까 캐나다. 팔리오 나오면은 이탈리아. D자 나오잖아요. 이탈리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세부적인 내용 뭐 이런 거 아시면 좋긴 한데 어쨌든 결국엔 이 축제가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 축제는 뭐냐 이거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주마 생산 더러브렛은 15세기 영국에서 토종 암말과 아랍 수말을 교배시켜 만든 품종이다. 토종의 암말과 아랍의 수말. 더러브렛은 부계와 목에 모두 8대를 거슬러 품종이 확인되어야 하고 친자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 등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러브렛의 3대 조상은 달리아라비안, 구돌핀 아라비안, 바이얼리 터크 이렇게 세 두고요. 더러브렛 경주마는 자연교배를 통해 임신해야 하며 인공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러브렛의 언어는 철저하게 기르다. 현재 경주마의 조상 중 달리아라비안의 혈백이 경주마 80%는 차지하고 있다. 달리아라비안이 80% 이상. 더러브렛 혈통이 입증된 말은 국제 혈통소위원회로부터 공인받은 혈통소의 이름이 오를 수 있고요. 한국마사에는 2007년 내륙 지역의 생산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 육성 목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숭늉마 생산농가의 숭늉마 번식은 생산농가의 숭늉 번식마 도입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숭늉마 생산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승마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면 전문 숭늉마포가 전제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세 번째로 경주 태용마는 숭늉마를 훈련시켜 활용하는 방안.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보면은 지역에 영세양 승마장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 보면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경주 태용마를 좀 많이 경매로 갖고 와서 순치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마사에는 숭늉마 생산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번식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번식지원센터를 지정하였다. 상주 가면은 그 번식 관련 시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숭늉마 생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요층별 차별화된 생산 공급 방식 도입 등 정책 방향을 갖고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마 역사 이거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조선 경마 구락부 1922년
조선 마사회령 1942년. 뚝섬으로 경마장을 이전한 게 1954년. 한국마사회가 제주도 육성 못자 개장은 1955년. 이렇게 딱 연도를 딱딱 맞아 외우셔도 되는데 순서를 아셔야 돼요. 구락부가 클럽이라는 말에 옛날 우리말이잖아요. 클럽 클럽 활동 이런 그 활동 그거를 클럽을 해서 그거 그 다음에 조선 마사회령이면은 이게 옛날 일제시대 때 그 마사회령에서 조선 마사회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경마장이 이전된 거, 나중에 마사회가 제주도에 육성공사 개장한 거, 요거를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야 더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 기증인증 제도 이거 맨날 나오죠.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갈로, 명칭이 갈로다. 그래서 그 클럽, 아마추어, 프로의 3단계로 분류되고 클럽 대회는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계. 아마추어 대회는 기승인증제도 7단계 이상 참여하는 대회. 그 마사회도 기승인증제도 운영을 하는데 올해인가 작년인가부터 그 기승인증제도 몇 급 이상 돼야 마사회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정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기승인증제도가 프랑스 제도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어떻게 보면 되게 선진제도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물론 이제 그 인증받는 단계에서 이제 그 제도화되고 규격화되다 보니까 진짜 승마를 잘하는데 인증 못 받는 사람들이 대회 못 참가하는 약간 그런 아픈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프로대회는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 프랑스 대표에 출전했으면 국가대표 뽑는 대회다 하면 되고요. 어쨌든 7단계랑 갈로라는 게 이거다. 갈로라 명칭 그리고 7단계 두 개만 꼭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갈로는 프랑스 연맹에서 인증하는 기승 인증 제도로 각 단계별 기본 기승 능력, 말 돌보기 이런 등을 모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말사녀 밸류체인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